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CJ 주가가 너무 폭락을 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뭐 단기간에는 그럴 수 있어도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CJ는 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좀 섹터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고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 AI 반도체, 뭐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엔터, 우주항공, 국방 이런 거 외에는 잘 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유 없이 폭락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요. 또 한 가지가 좀 핑계지만 CJ의 주주 가치 훼손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왜 심각한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국장을 할 거면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했나? 미국 주식 하지. 근데 환율이 높은 상황이어 갖고 12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미국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할 예정인데 아직도 높죠. 그 CGB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기존 주식수 대비 거의 1.5배 추가 발행을 하는 거니까 2배가 넘는 거죠. 저는 이게 뭐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제일제당하고 그 다음이 ENM이니까 두 개만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또 유상 증자를 한번 2020년인가 한번 했었죠.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주주 배정으로 600억을 참여를 합니다. CJ가.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3자 배정으로 그 100%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게 회계법인 평가로 4,500억 규모인데 유상증자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현물 출자라는 거는 현금 외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을 이렇게 자본금에 출자할 때 그걸 하는 거죠. 부동산과 주식으로 현금으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업황이 안 좋아서 다 주가 떨어지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계속 떨어지냐? 증권가에서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계속 산 거죠. 판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흘러내릴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기관은 팔지만 또 외국인이 사니까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완전히 틀렸고요. 지금 근데 이번이 또 대규모 유상증자 두 번 했으니까 끝이 아닌 게 지금 여하간 비즈니스가 경기가 좋아지면 턴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턴을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의 존속 여부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영화관이 지금 극장이 14,000원, 15,000원을 하는데 그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는 OTT 그 5,500원이죠. 제가 사용을 해봤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화질도 그럭저럭.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뭐 제일제당이 일단 안 좋고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건 아니죠. ENM도 안 좋다. 이게 이미 반영됐는데 CGV까지 3개 그래서 식품이나 영화 콘텐츠 등 주로 경기가 양호한 상황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계열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근데 CJ가 이제 가공식품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이오 소재나 수출 비중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좋으니까 너무 이제 이거를 또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미지근한데 또 추가로 그 경기 진작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경기 호조시 이익 회복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ENM 같은 경우에 콘텐츠 지속 투자 부담이 분명히 있었죠.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죠. 넷플릭스가 투자를 엄청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그 MAU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웨이브랑 결국 합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쿠팡이 의외로 엄청 치고 와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죠. 근데 또 하나는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 매출이 마이너스 30%거든요. 그럼 경기가 호전되면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건 맞는데 주식 주가 측면에서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해외 진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또 미국 기업 인수한 게 있고요. 다만 CGV는 극장 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OTT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티켓 서로 그 요금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15,000원하고. 근데 혼자 볼 때 15,000원이지 둘이 보면 3만 원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커플이 가잖아요. 그럼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극장이 너무 많죠. 그럼 지방이 소비력이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 다 폐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도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이 전량을 현물 출자를 했는데 롯데정보, 신세계 IC, 뭐 LG CNS, 삼성 SDS 같은 그룹 계열사 IT를 전담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매출도 꽤 늘었고 작년에 이익률은 5%, 8%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를 이제 4,500억 가치로 평가했다는 건데 이게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CJ 주가에. 그래서 CGV 일병 구하기에 CJ 주주 가치는 완전히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근데 애시당초 지주회사를 선택한 사람이 잘못이죠. 한국이 원래 이런 게 훼손되는 나라인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올리브영 때문에 좋게 봤는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그 자회사 구하기에 뛰어들지는 예상을 못해서 그 최대 주주 일가 입장에서 볼 때 상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재현 회장이 60년생인데 지분율이 42.07%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싸면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이 지금 여기가 이제 창업주 일가기 때문에 주가를 평가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CJ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오르면 기분 좋은 정도지 뭐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오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참 문제점이죠. 근데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변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는 10년 지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특이 사항이 이지현 회장, 이미경 그 ENM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죠. 이선호 씨, 이재현 회장 아들이죠. 근데 유전병이 있어요. 종아리 근육 위축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이미 걷는 거를 잘 못한다고 해요. 휠체어 탄다고 하는데 60년생이면 사실 벌써 상속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벌써 19년에 지분 증여를 했거든요. 우선주 2019년도에. 그럼 더 빨랐죠. 그래서 딱 60년생 들었을 때, 왜 벌써 상속 증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활동을 못하니까 넘겨주는 거죠, 이미. 벌써. 그래서 상속 완료 전까지 주주가치 훼손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상속을 완료해도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개선의 기대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IPO가 확정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CJ그룹 지분 구조를 보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42%를 갖고 있고요. 그 이경우 이분이 이제 누나고 이선호 씨가 이제 남자 아들이고 남매죠. 그 90년생이고 제일제당 쪽에 소속돼 있고 이경우 씨는 85년생 ENM 쪽에 속해 있고요. 지분율은 낮지만 신용 우선주가 27%, 29%, 2019년도에 증여를 받았어요. 신용 우선주라는 거는 CJ 4우. 그래서 29년 3월에 보통주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수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올리브영의 지분율이 이선우 씨가 11%, 이경우 씨가 4.2%. 그래서 올리브영이 상장되면 최대한 높게 받아갖고 이거를 이제 기관에 넘기겠죠. 그럼 이걸로 이제 추가로 뭐 CD를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이거를 그 증여받을 때 그 세금을 내겠죠.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100% 자회사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CD 올리브영 지분율을 51%뭐 이렇게 되고요. CJ가 또 하락을 했는데 그 자회사 부진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고 자회사 부진을 반영해서 떨어졌는데 CGV의 증자나 이렇게 자금 조달 쪽에 과도하게 참여를 한 거죠. 특히 4,500억. 600억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외인의 수급은 좋은데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기관이 다 팔았으니까. 또 ENM도 자금난이 있어서 티빙에서 600억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티빙도 이렇게 좋을까요? 그 자금 사정이? 그래서 뭐 CJ ENM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되게 높지는 않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 피프스 시즌이라는 이제 미국 회사를 인수했는데 작년 1월 달에 지분 80%를 9,300억에 인수했는데 이제 이게 안 좋아서 실적이 계속 안 좋고 그래서 구조조정해서 경영진 판단을 잘못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막 퇴사를 한다고 그러죠. 애사심이 사라져서. 그리고 또 6월 수출액이 5.3%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안 좋다가 6월 1일부터 2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6월에 5.3% 증가했다. 자동차 선박의 수출액이 2배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안 좋지만 마이너스 23%지만 4월 마이너스 41%, 5월 마이너스 36%에서 적자폭이 감소해서 하반기는 흑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겠죠. 반도체가. 그럼 수출이 호전이 되는 게 뭐가 상관이냐. 내수가 이제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이제 현금이 도는 거죠. 그래서 뭐 요약 및 결론을 보면 똑같습니다. 올리브영 IPO 확정 후에 상승 랠리 시에 매도한다. 원래는 IPO 확정 후에 CJ를 사는 게 맞아요. 조금 근데 이제 오른 가격에서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안전한데 조금 더 먹겠다고 일찍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목표가를 뭐 이제 12만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하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저점이 계속 경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좀 더 낮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자회사 부진과 추가 정제화 우려가 CGV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CJ가 좋을 수가 없죠. 주가가 앞으로도. 그래서 2분기 반도체 바닥이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내수주는 좀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은이 연말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BNP 파리바에서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시작된다고 나왔는데 미국이 내년 1분기면 한국은 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빨리 했다고 그래요. 금리 인상도 빨리 했고 동결도 빨리 했고 그래서 인하도 빨리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늘리죠. 심리적으로. 그 내수주에 좀 반전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수출이 증가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최대주주 입장에서 주가 하락한 게 좋다. 그래서 주주 친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같은 수준은. 그래서 뭐 이거를 막 맨날 비난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니까. 환율이 1200원 정도 가면 저는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할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도 그런 쪽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감사합니다.